먼저 알고리즘의 정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알고리즘은 수학과 컴퓨터 과학, 언어학 또는 관련 분야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공식화한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공식화한 형태로 표현한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영어 위키피디아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unambiguous, 그러니까 모호하지 않은 specification, 명세, how to solve,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모호하지 않은 명세를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게 calculation, data processing, automated reasoning, 계산이나 데이터 처리, 또 자동화된 추론, 또 다른 태스크를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 절차를 수학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절차, 이게 이제 알고리즘의 핵심인 거죠. 그 문제 해결의 절차, 즉 알고리즘이 되려면은 어떤 형태든 입력과 출력이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력이 잘 정의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이 정의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 어떤 절차를 얘기하는 거죠. 출력이 이제 솔루션이 되는 거고, 아니죠. 알고리즘이 솔루션이 되는 거고, 입력이 어떤 문제가 되고 솔루션을 거쳐서 그 문제의 답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애매하지 않은 절차, 그거를 이제 명확성, 애매하지 않음, 이 명확성인 거죠. 그래서 애매하지 않다는 걸 다시 설명하면은 절차도 유일하고 같은 입력에 대해서는 같은 출력을 낸다는 것이 애매하지 않음입니다. 알고리즘은 명확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어떤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을 때 이거를 하는 방법 자체는 여러 가지여도 됩니다. 즉 어떤 입력에 대해서 정의된 출력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한 알고리즘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알고리즘을 쓴다는 것은 그 알고리즘 내에서는 절차가 유일하고 애매하지 않고 입력이 같다면 언제나 같은 출력을 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어떤 타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무한히 돌면 안 되겠죠. 무한히 돌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유한한 시간 안에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효율적이면 좋겠습니다. 그 효율적이라는 게 이제 복잡도를 줄인다는 건데 반복하는 횟수를 줄이는 거 또는 이 알고리즘이 돌기 위해서 메모리가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 메모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메모리 공간을 가능하면 조금 쓰면서 돌면 좋겠다. 그게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알고리즘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어떤 알고리즘은 어떻게 더 효율적인지를 이제 따질 수가 있게 되는데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되려면 끝나야 되고요. 유한한 시간 안에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하는 절차를 기술하는 건데 공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학적이라는 게 명확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알고리즘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좋은 예는 모든 공학적 프로세스에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공학적 프로세스 그 자체가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요즘에 많은 문제는 소프트웨어로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리즘 하면 소프트웨어를 의뢰히 생각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공학적 프로세스의 한 예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알고리즘이 가능하면 효율적이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추구하는 모든 곳에 알고리즘이 사용됩니다. 문제가 쉽거나 또는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절차를 기술하는 알고리즘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효율성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추구하는 곳에는 늘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 효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잡도를 말하는데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지만 선형적일 수도 있고, 즉 입력의 개수에 선형적으로 시간이나 공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지수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단계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만큼, 또 그만큼 유지되다가 거기서 어느 입력 수준을 넘어가면은 또 효율성이 뚝 떨어지는 이런 단계적인 효율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알고리즘은 공학적 프로세스를 구현하는데 사용되고요. 이상한 예는 사실 이제 알고리즘이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풀이랑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고리즘을 재미로 풉니다. 취미활동, 보통은 이제 천재들의 취미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올림피아드, 또 대학생들이 하는 ACM, ICPC 이런 대회들,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 대회들이 있거든요. 이 대회는 다분히 이제 수학 잘하기 대회랑 비슷한 거고요. 다른 올림피아드처럼 이게 이제 재밌고 재능도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 같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학습된 알고리즘이 실제 문제에도 적용돼서 놀라운 효율을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쁜 예는 뭐가 있을까요? 알고리즘을 순전히 입시용으로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게 나쁜 예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적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고요. 실제 소프트웨어에서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발자 동네에서는 알고리즘이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 아래쪽을 보면은 서비스가, 어떤 이제 개발된 서비스가 더 많은 고객을 수용할수록, 즉 시스템에 더 많은 입력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알고리즘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알고리즘이 효율적이라고 하면은 계산을 덜 하고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모리를 덜 쓰고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컴퓨터의 사양, 또 서버 사용량, 네트워크 사용량, 이런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복잡도, 입력에 대한 복잡도가 입력 개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알고리즘에서 입력 개수 n의 제곱이 아니라 로그 n은 n보다 작죠, 항상. 그래서 이 정도만 개선을 해도 비용이 많이 줄어듭니다. n이 충분히 크면은. 그래서 실제로는 서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소프트웨어가 구현하는 알고리즘의 효율성은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알고리즘, 좋은 알고리즘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을 잘 짜는 사람이 소프트웨어도 잘 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입사 면접에 알고리즘 테스트를 보는 게 요즘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미국 같은 외국은 오래전부터 입사 면접에 알고리즘 테스트를 했고요. 실제 이제 알고리즘 테스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면접 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알고리즘 테스트는 대개 이제 어떤 문제를 주고 내가 짠 프로그램, 내가 만든 알고리즘이 그 문제에 답을 맞추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보통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답을 맞추는데 걸리는 시간의 제한을 보통 줘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답을 맞추면은 너는 이 문제를 맞췄구나 라고 하는 거죠. 되게 이제 온라인 알고리즘 테스트는 스크리닝 용도로 사용합니다. 되게 이제 입시나 입사나 이런 걸 할 때 이 온라인 문제를 몇 개 주고 요 점수 이상만 되면은 진짜 면접을 할 기회를 줄게, 뭐 이런 식인 거죠. 진짜 면접,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면접에서도 알고리즘 테스트를 요즘엔 많이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컴퓨터를 두고 하는, 컴퓨터에서 하는, 그러니까 컴퓨터를 진짜로 두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짜봐,
이런 문제를 풀어봐 해서 라이브 코딩을 합니다. 면접장에서 프로그램을 진짜 짜는 거죠. 또는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알고리즘 짜는 시험을 예를 들면 시험 같은 거를 보는 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컴퓨터 없이 화이트보드에다가 또는 노트에 손으로 코딩을 하는, 손으로 직접 코딩을 하는 거를 보게 돼요. 면접관이 얘가 어떻게 코딩을 하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면접에서 알고리즘 테스트를 하게 되고, 보통은 쉬운 문제로 시작해서 제약 조건을 점점 달아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주면은 비교적 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에 조건을 하나씩 달아가요. 조건을 달면은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려운 문제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또 이 문제를 어렵게 하면은 못 풀 수가 있잖아요. 그럼 힌트를 줘요. 그럼 힌트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이런 방식으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되게 면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기술이 아주 빨리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얼만큼 알고 있나 이거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주어진 힌트에 얼마나 잘 반응하고 자기 논리를 디벨롭하냐, 이거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딱 주고 나면은 이 문제의 제약 조건이나 이 문제의 진짜 의미에 대한 질문을 되게 면접관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수준을 면접 때 평가를 받게 되죠. 근데 실제 입사나 입시 면접에는 뭐 알고리즘이 이용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아래쪽입니다. 내가 만드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내가 만드는 뭐 앱, 내가 만드는 어떤 서버 프로그램, 내가 만드는 게임, 이런 서비스에서 비용을, 서버나 네트워크 모든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사용되겠습니다.